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파트 6, 1장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 위험물의 유별 특성, 전기 화재의 원인, LNG와 LPG의 종류와 특징,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 유료 취급 시의 주의사항, 전기 화재의 예방 방법, 가스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위험물과 지정수량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출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인화성과 발화성의 성질이 있다라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된다. 이 최저의 기준이 된다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수량은 최저 기준이다. 그렇다면 최저 기준이 되는 위험물과 지정수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하나. 위험물과 지정수량을 암기하실 때는 백황, 휘이, 알사, 등경천, 중이, 질 300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의 경우에는 100kg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지정을 하며 휘발유는 200L, 알코올은 400L, 등유 경유는 1000L, 중유는 20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지정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산의 경우에는 300kg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보시면 됩니다. 킬로그램인 경우에는 고체 상태, 리터인 경우는 액체 상태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의 경우에는 1류부터 6류까지 6가지가 있고 암기하실 때는 상가자, 인자산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1류 위험물을 우리는 산에 해당하는 산화성 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산화제라는 뜻으로 산화성 고체 내부에는 다량의 산소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산소가 있는 고체이다. 충격이나 가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산소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이나 가열이 위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산화성 고체는 대부분이 물에 녹는 수용성입니다. 단,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기 때문에 냉각 소화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건조사를 이용한 질식 소화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산화성 고체는 냉각 소화가 효과가 있지만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만 질식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류 위험물은 가에 해당하는 가연성 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연소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로 보시면 되는데 물에 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체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겠죠. 고체이기 때문에 비중이 1보다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가연성 고체에는 금속분이라는 게 있는데 금속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속분이 물과 만나면 수소를 발생하고 발열을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과 만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금속분의 경우에는 건조사를 이용한 질식 소화가 효과가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주수를 통한 냉각 소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속분의 대표적인 것이 마그네슘 가루가 있는데 이 마그네슘 가루 같은 경우는 이 산소와 만나면 산화 마그네슘이 되고 H2가 남습니다. 따라서 수소를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물질이 되겠죠. 5번째 보시면 위험 등급별로 지정 수량이 나와 있는데 제2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2등급과 3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의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등급에 해당하는 황화인과 황정린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 100kg이고 3등급에 해당하는 철, 마, 분, 즉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지정 수량이 500kg입니다. 3등급에 해당하는 인화성 고체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 1000kg입니다. 따라서 지정 수량이 100kg인 2등급에 해당하는 황화인, 황정린이 가장 위험한 가연성 고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류 위험물은 자에 해당하는 자연 발화성 물질 또는 금수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을 우리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수성 물질은 말 그대로 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물과 만나면 발열하는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 즉 물과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금수성 물질이다. 공기 수분상과 접촉을 피해야겠죠. 건조사,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등을 사용하여 질식 소화하면 됩니다. 단 황린의 경우에는 주수 소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황린의 경우에만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 황린을 기억해 주시고 황린은 주수 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따라서 보호액을 보시면 황린의 경우에는 물속에 저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칼륨이나 나트륨의 경우는 어때요? 등유, 경유, 파라핀과 같이 석유류 속에 저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류 위험물은 인해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입니다. 여러분들 주유소에 있는 휘발유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죠. 휘발유는. 그리고 대단히 인화하기 쉽습니다. 불이 붙기 쉽기 때문에 인화성 액체는 대부분 연료로 쓰인다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비중이 물보다 작겠죠. 기름이기 때문에 어때요? 물 위에 뜨겠죠. 즉 물에 녹지 않고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액체인 휘발유가 증기가 되면 달라집니다.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과 3번을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물보다 가볍고 증기 상태인 경우는 공기보다 무겁다. 반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관할 때는 냉암소라고 되어 있는데 차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을 하고 가열과 화기를 피해야겠죠. 셀프 주유소에 가면 정전기 방지 탭이라는 게 있는데 정전기로 인해서 화재 발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는 당연히 접지를 하고 액체 흐름 중에서 정전기 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속을 낮추어서 인화성 액체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수 소화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이산화탄소와 분말, 포,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 등을 통한 질식 소화가 효과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삼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또는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죠. 답은 5. 4류 위험물은 휘발유를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화성 액체이다. 대부분 주수 소화, 물을 통해서 끌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질식 소화를 통해서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을 우리는 인화성, 그렇죠. 액체라고 했습니다. 휘발유라고 했고 증기의 경우에는 비중이 1보다 그렇죠. 크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기보다 무겁다. 제2류 위험물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가연성 고체라고 했습니다. 가연성 고체이다. 가연성 고체에 금속분이 있는데 이 금속분이 물과 만나면 뭐가 발생된다고 했죠? 그렇죠. 수소가 발생하여 발열할 수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제5류 위험물인 자기반응성 물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반응성 물질은 내 안에 산소가 있고 내 안에 가연물이 있기 때문에 점화원만 있으면 자기연소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러한 물질에는 TNT와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떠올리시면 연소 속도가 빨라서 폭발적인 연소가 가능합니다. 유기물이라고 했는데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가 화학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식에 탄소와 수소가 있으면 위험물이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가열이나 충격이나 마찰에 의해서 폭발하기 쉽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이며 비중이 1보다 큽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무겁죠. 비중이 1보다 크다. 질식 소화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공기와 차단을 시킨다고 해서 폭발을 안 할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산소가 있고 가연물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폭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고 초기에 다량의 물을 통한 냉각 소화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라고 합니다. 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산화성 고체와 성질이 같죠. 강산화제입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물과 잘 용해하며 물과 발열 반응을 합니다. 불연성 물질이죠. 가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로 보시면 됩니다. 부식성이 강하고 증기는 독성이 강해서 위험물입니다. 건조사나 이산화탄소로 소화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주소라고 했는데 무자가 안개 무자입니다. 물을 안개처럼 뿌리거나 다량의 물로 희석 소화하는 것도 소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6류 위험물을 강산화제라고 하고 가연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불연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강산화제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번에 제5류 위험물은 다이너마이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 안에 산소와 가연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다량의 그렇죠. 물로 냉각 소화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3번에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인화하기 쉽다. 착화 온도가 낮은 경우에 위험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착화 온도가 30도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30도씨가 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여름철에는 착화 온도가 불이 붙는 온도인데 불이 붙기 쉽겠죠. 따라서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착화 온도가 낮은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로 착화 온도가 높아야지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휘발유가 증기가 되면 유증기가 된다라고 했죠. 이 유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설되면 바닥 쪽에 체류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유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 폭발한다. 즉 사료 위험물은 자동차의 연료로 쓰인다. 연소가 잘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기름은 물보다 가볍죠. 따라서 물에 뜨고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유류 취급 시 주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석유난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석유난로에 불을 켜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죠. 불이 붙은 상태에서 난로를 이동하면 안 되겠죠. 이동식 석유난로는 이용 시에 당연히 고정하여 사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넘어지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기름을 주입할 때는 난로불을 끈 후에 연료를 주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가 들어있던 빈 드럼통을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터나 성냥이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어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유증기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손전등을 사용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 유증기가 들어있던 빈 드럼통을 사용하기 위해 절단할 때는 빈 드럼통에 남아있는 유증기를 완전히 배출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기의 완전한 배출이 필요하다. 유증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보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은 착화 온도가 높은 경우, 아니죠. 낮은 경우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X, 낮은 경우 위험하다. 제4류 위험물의 유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가볍다. 아니죠. 유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취급 개시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즉, 저장 취급 후에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안전관리자 선임은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바로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간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선임을 한다. 30일을 꼭 기억해 주시고 선임했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 그렇죠. 14일 이내, 2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선임은 30일, 신고는 14일 이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땡땡땡은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라고 했는데 누가 선임합니까? 그렇죠. 관계인이 하겠죠. 답은 관계인은 두 번째,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일자는 그렇죠.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답은 14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재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 의한 발열체가 발화원이 되는 화재를 우리는 전기화재라고 합니다. 전기회로 중에 발열, 방전을 수반하는 장소에 가연물 또는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면 전기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화재의 원인에는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전류에 의한 발화입니다. 전선의 전류가 줄의 법칙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발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H는 I의 제곱 RT입니다. 이때 H를 우리는 열량, 그리고 I는 전류, 그리고 T는 통전시간, R은 저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식을 보시면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전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류가 전격 전류의 2에서 300%, 즉 두세 배의 과전류가 흐르면 피복이 변질이 되고 500에서 600%라고 하면 전격 전류의 5배에서 6배입니다. 이 정도 과전류가 흐르면 저결,
빨갛게 변한 후에 용융, 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락, 합선에 의한 발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선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단선은 선이 끊어지는 것이고 단락은 두 개의 선이 피복제가 녹아서 붙는 것입니다. 따로 단선의 경우에는 선이 끊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발화할 수 없겠죠. 하지만 단락의 경우에는 어때요? 전선 두 가닥이 붙게 되면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단락 시에 발생하는 이 스파크로 인해서 인화성 물질에 척화되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단락 시에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전선 피복이 연소하여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취급 개시 후에 선임 신고한다라고 했는데 선임 신고는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 취급 개시 전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안전관리자를 며칠 이내에 선임한다라고 했습니까? 14일이 아니라 그렇죠.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락에 의한 발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땅 지자에 떨어질 낙자입니다. 전봇대에 보시면 선이 세 가닥이 있습니다. R, S, T상이라고 하는데 전선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 땅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전류를 우리는 지락 전류라고 합니다. 이 지락 전류에 의해서 스파크가 발생이 되고 이를 통해서 발화될 수 있다. 즉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전에 의한 발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새는 것인데 전기가 흐르는 경로를 우리는 전로라고 하는데 이 전로를 이탈하여 전기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설 전류에 의해서 발열이 되고 이 발열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접촉부에 과열에 의한 발화가 있습니다. 접촉 불량에 의해서 발열이 되고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고유 저항이 낮은 재료를 사용해서 접촉 저항을 저감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규격 미달의 전선이나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정전기로부터의 불꽃에 의한 발화 등이 이 전기화재의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화재의 예방 방법에는 6가지 정도가 있는데 5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합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전기설비 상태를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어발식 콘센트라고 하죠.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과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금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전제품 내부에 먼지가 있는데 이 먼지가 장마철에 습기를 먹게 되면 전기합선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러한 먼지를 제거를 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네 번째, 계절용 전기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 전기장판이나 열풍기, 여름철에 선풍기와 에어컨 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전류 발생 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월 1위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예방 방법이 됩니다. 전선은 묶거나 꽂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확인 OX 문제 보겠습니다. 규격 이상의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사용은 전기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겠죠. 좋은 말이죠. 규격 이상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규격 미달인 경우에 화재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답은 X. 단락, 지락 누전은 전기화재의 원인이 된다. 맞겠죠. 답은 O.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과전류 발생 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장치, 그렇죠. 누전 차단기라고 했습니다. 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동작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전선로 중에서 전선의 하나 또는 두 선이 대지에 접촉한다. 땅에 떨어져서 접촉한다. 이를 그렇죠. 지락이라고 했습니다. 땅 지자에 떨어질 락 지락이다. 다음은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열량이 높기 때문에 가정용, 공업용, 차량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다루면 가스 중독이나 폭발로 인해서 대형 화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의 종류와 특징을 따라서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중요도는 별 2개. 연료가스에는 대표적으로 LNG와 LPG가 있습니다. 이때 L은 리퀴드, 액체 상태를 의미하고 N은 내추럴, 즉 천연가스를 의미합니다. LPG의 경우 P는 페트롤리움, 즉 석유가스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성분에 보시면
LNG는 구성 성분이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의 분자량은 탄소의 원자량이 12, 수소의 원자량은 1이기 때문에 수소가 4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분자량이 16이 되고 공기의 분자량은 29입니다. 그러면 공기의 분자량이 29와 비교했을 때, 즉 16을 29로 나누었을 때 증기 비중이 0.6입니다. 16을 29로 나누게 되면 0.6이기 때문에 공기를 1이라고 봤을 때 1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는 것은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LNG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이며 이를 우리는 도시가스라고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에 보시면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주성분입니다. 프로페인은 탄소가 3개 있고 수소가 8개 있습니다. 따라서 12 곱하기 3에다가 수소의 원자량인 1에다가 8개를 곱하게 되면 44가 되고 이를 공기의 분자량인 29로 나누게 되면 그렇죠. 1.5가 됩니다. 뷰테인의 경우에는 탄소 4개에 수소가 10개이기 때문에 58이 되고 58을 29로 나누면 그렇죠. 증기 비중이 2가 되겠죠. 따라서 공기의 분자량을 1로 봤을 때 1보다 큰 값이 나왔다는 것은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LPG는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설됐을 경우에 천장 쪽에 머무릅니다. 따라서 천장 30cm 이내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하고 LPG의 경우에는 누설됐을 경우에 바닥 쪽에 가스가 머무르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 연소기로부터의 수평 거리가 나와 있는데 LNG의 L과 N 사이에 O를 한번 넣어볼게요. O를 넣게 되면 어떤 뜻이 됩니까? long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길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LNG는 long, 길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8m 이내이다. LPG의 경우에는 이에 비해 짧기 때문에 가스 연소기로부터 4m 이내이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LNG의 주성분은 메테인이다. CH4이다. 메테인이 답이 되겠고 LP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 쪽에 머무르겠죠. 따라서 바닥면의 상방, 그렇죠. 30cm 이내에 설치한다. 답이 30cm가 되겠습니다.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의 설치 위치에 대한 설명이다.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LNG를 의미하겠죠. LNG는 L과 N 사이에 O를 넣으면 long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다, 8m 이내이다. 8m 맞죠? 답은 5. 증기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누설되면 바닥 쪽에 머무르겠죠. 따라서 바닥면의 하방이 아니라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스 화재의 원인을 공급자와 사용자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공급자라고 하는 것은 가스를 배달하는 배달원 혹은 가스 설비를 점검하는 엔지니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용기 밸브의 오동작, 배달원의 안전의식 결여, 고압가스 운반 기준 미이행으로 가스 화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스 충전 작업 중에 누설 폭발, 용기 교체 작업 중에 누설 화재, 잔량가스 처리 및 취급 미숙으로 인해서도 화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배관 내 공기 치환 작업이 미숙하거나 용기 보관실에서 점화원인 라이터 등을 사용해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공급자 측면에서의 화재 원인으로 보시면 되고 사용자 측면에서의 화재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크 조작 미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크라는 것은 가스 밸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스 밸브 조작이 미숙한 경우 화재 원인이 될 수 있고 호스 접촉 불량을 방치한 경우, 인화성 물질을 동시 사용한 경우, 환기 불량으로 인해서 질식사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성냥불로 누설 확인 중에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실내의 용기 보관 중에 가스 누설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스 사용 중에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 점화 미확인으로 인한 누설 폭발 등이 사용자 측면에서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스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용기 보관실에서 점화원을 사용했다? 이거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화재 원인이 되겠죠. 공급자 측면에서의 원인이다. 가스 사용 중에 자리 이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리하고 있는 중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용자 측면에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OX 문제,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용 전에는 호스가 낡거나 손상된 경우 즉시 교체한다. 좋은 말이죠. 답은 O. 사용 후, 요리를 다 한 후겠네요. 장시간 외출을 한다? 그러면 중간 밸브를 열어두면 안 되겠죠. 잠그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인 밸브도 잠그는 것이 안전하겠죠.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공사장 안전관리 및 화기 취급 감독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